전남 브리핑입니다. 차량 한 대가 진도 금노항 인근 해상에 추락한 가운데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목포 해경은 1일 아침 7시 15분쯤 금노항 인근 해상에 차량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바다에 입수한 뒤 차량 뒷문을 개방해 승객 2명을 육상으로 끌어올려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차량이 바다에 추락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 정부 여당과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31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연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지역 의사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역 지역구 의원이 후보 시절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앞서 의대 유치를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감행한 행위가 엄청난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성숙한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생명과학고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남생명과학고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5억 원을 지원받는 만큼 첨단 농업기술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해 예비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진구는 지역의 교육기관의 시설 확충을 계기로 미래 전문 농업인 양성의 뜻을 모아 다양한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204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0%까지 떨어질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처의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2040년 총 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정점 대비 268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교육과 국방, 근로,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에 모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특히 취업자 수 자체가 감소하는 동시에 취업자 중 고령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입니다. 고령화가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듯 인구 변화는 우리의 장기 경제 성장률 자체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인구는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는 2년 뒤, 그러니까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를 막고자 지속적으로 과감한 예산 투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진 못했죠. 무조건적인 현금성 정책보다는 비출산을 택하는 세대들의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광양농협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조합원들을 위한 한마음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지난 31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농협회원들의 공연과 시상식, 50주년 기념 비전 선포 퍼포먼스와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됐습니다. 허순구 광양농업협동조합장은 금융자산 2조 원 달성, 경제사업 1,500억 원 달성, 로컬푸드 농산물 매출 100억 원 달성과 같은 성과를 토대로 100년 농업을 선도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6년까지 대경도 앞바다에 탄소를 흡수하는 잘피서식지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LG화학과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이 참여하며 LG화학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앞으로 4년 동안 5억 6천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고 사업을 위탁해 대경도 앞바다에 잘피서식지 4헥타르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잘피서식지가 복원되면 약 6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하고 생물 개체수가 2.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